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대출 규제를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정책 대출이 지금 부동산 거품 그리고 가계부채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22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23년, 24년에 유독 정책 대출을 많이 넣었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책 대출이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랑 같은 의견을 내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축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구장창 완화하고 풀어주던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고, 이게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 것처럼 정책상으로는 작은 한 발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도약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인하. 또 언론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인하. 근데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 가산금리가 더 올라가죠.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면 또 최고금리를 또 가산시키죠. 이게 0.3%포인트, 0.2%포인트인데 여기서 한도를 줄이면 0.2%포인트를 낮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인하가 아니라 많이 빌리고 늦게 갚으면 인상이죠.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거의 그대로의 느낌이고, 근데 누가 대출을 30% 이하 한도로만 받냐. 디딤돌을 한줄 더 뜹니다. 30% 이하로 신청하면 금리를 깎아준다. 아울러 대출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 상환하면 금리를 우대해 준다.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올리는 건 없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도자료는 없더라고요. 올리는 거 없이 낮추는 것만 있는데, 요즘 집값의 한도의 30% 이하로 신청한다. 요거는요, 40% 이상을 중도 상환한다. 요게 되려면은 서울 수도권은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의사 연봉으로도 안 돼요.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정책 대출을 지방 집값 싼 데로 돌리겠다. 이런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거 검토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날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그러더니 28일 날 금리 조정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하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이따위 보도하지 마라. 차등 인상 검토. 저희가 요거 그때 29일 날 요 기사를 쓰긴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 없다라고 하더니 29일에 바로 검토를 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요. 저번에도 이런 거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나왔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 누가 한도의 30% 이하만 대출 받겠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정말 이 수요는 어느 쪽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방. 조금 빌리면은 더 깎아준다는데 지방에 가면은 1억대, 2억대인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것의 핵심이 정책대출이라는 걸 분명히 모르지도 않을 텐데 저 정도만 해가지고 잡히겠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저거 가지고. 어림없는 뻘이죠.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추세로.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라면 9월에 총량규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명목 GDP 4.7%로 잡더라도 거기에 명목 GDP 4.7%가 아니게 나올 수도 있겠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4.7%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9월쯤에 4.7% 거의 차가지고 대출 한도 규제를 들어가요. 근데 3분기 경제 보고 4분기 경제 보니까 또 대출 막아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더 안 나오게 생겼어. PF 문제도 커지고. 그래서 4.5%가 됐어요? 그럼 0.2%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대출 문제로 인해서 대출 회수까지 들어가고 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년에 신생 같은 게 확대하겠다는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정책 대출로 인해서 문제를 올해 내흉을 겪게 되면은 또 언론에서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대출 규제하니까 인기 시들 그런 기사들 뜨죠. 작년 상반기 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은 28조 2천억인데 올해는 고작 2조 뿐이다. 금리 때문이다.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고 올해는 그냥 보금자리론이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을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올해는 보금자리론 대신에 뭘로 받는 거예요? 이게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이런 데서 받았겠죠. 금리 낮춰주니까 정부에서. 자, 자체 대출 6조 5천억 늘었는데 정책 대출 증가분이 9조 7천억이다. 그러면
59.8765432. 근 60%. 반올림하면은 60% 가까운 돈이 정책대출로 들어갔다. 그래서 주담대 규모에서 5대 은행에서 내는 일반 주담대는 6조 5천억이고 정책성 대출,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아니 버팀목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주담대에 포함되냐? 은행권에서 책정하는 주담대가 증가했다는 전세자금 대출 포함입니다. 어차피 전세금도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인 전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가 지금 정책대출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걸 막아야 되는 거고, 요걸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책대출에 대한 발표는 나왔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첫 번째, 그 0.1%, 0.2% 금리 우대 받는다고 5억 빌릴 거를 1억 5천만 빌리겠냐. 지금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그러니까 집값 낮추는 정책들은 그런 규제책에 대해서는요, 되게 간의 기별도 안 가게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나머지 주담대 대부분도 지금 주체를 보면 어때요? 주담대는 올라간 나머지 대출이 따라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만 하더라도 주담대가 5조 2천억 늘었는데 전체 대출은 4조대가 늘었으니까 나머지 대출은 줄고 있는데 주담대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6조 5천억에서 얘가 대략 한 40% 정도 되죠. 요 40%는 DSR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냐? 얘마저도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DSR 자체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계부채 중에서 DSR이 적용되는 부채는 26.7%밖에 되지 않는다. 즉 4분의 1 수준이다. DSR 규제를 도입하면 뭐예요? 정책대출로 다 풀어주는데. 정책대출이 아니라 보통대출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40% 정도 대출해서 26.7%라면은 다 기본 대출이었다면 지금 한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DSR이 적용이 됐을 것이다. 3분의 2 정도가 DSR이 적용이 되면 지금처럼 대출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다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잔뜩 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1 정도만 들어올 유동성을 지금 4배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집값이 영향을 받겠냐 안 받겠냐. 근데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값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빠지는 시장이라고? 유동성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대출로 밀어오는 거, 이것도 사실 내줘서는 안 되는 대출 밀어 넣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상승 징조고 다 오를 거고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은 폭락론자니까 말 듣지 말고 경제 멀쩡하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으로만 돌리고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까 IMF보다 더 위험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금리도 아니고 DSR도 아니고 정책대출이에요. 금리 DSR만 똑바로 적용돼도 되는데 사실 거기서 금리까지도 안 가고 DSR만 똑바로 적용돼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정상화 방향으로 가는데 정책대출로 지금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대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들이 붙으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투기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요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깔 때 했던 이야기예요. 투기꾼들이 집값 올렸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동산 정책은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까놓고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공급을 100만 호를 하면 그중에 51만 호를 투기 수요들이 가져갔으니까. 다주택자들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주택자들 팔고 실수요들이 사고 있어요. 근데 투기적 수요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 짓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M1 국민의 투기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핑계대는 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 탓한다. 국민 핑계댄다. 그럼 적어도 이번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규제책을 썼지만 지금 완화책 써가지고 정책대출 막 풀어줘서 집값 막 올려놓고서 핑계는 똑같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즘에 똑같이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진 않았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하락보다도 요즘에 맨날 금리 탓하고서 금리 내려가니까 집값 더 올라갈 거고요.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 우리나라 집값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것보다 더 자극을 한 것은 아파트 매입 부추김 정책이고 이것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확대 강화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새로운 저금리 정책 대출 자금이 연간 30-40조 가량 폭발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구매를 독려해놓고서 이제 와서 투기 탓으로 몰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냐. 정책 자금만 정상화해도 문제는 해결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똑같아요. 신재가 특례 전세 대출 나와가지고 그게 전세가를 올린다고 하니까
전세 과소비 현상이다. 그러면서 세입자 탓했죠. 대출 받은 사람 탓했어요. 다르게 보여. 그나물의 그 법이지. 근데 이 이야기를요, 누가 했냐? 유시민도 아니고 최백은 교수도 아니고 신세동 교수가 있어요. 신세동 교수가 누구이냐? 신세동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를 지냈다. 이때 워낙 많이 완화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경제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봐도 이건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통합당 시기일 때 대책위원장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박형준 교수와 신세동 교수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이거는 진짜 미친 짓 하고 있다. 정책 대출 당장 막아야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당에서도 저런 분석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지금 미친 거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정책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규제는 사실상 개뿔 규제도 아니다. 지금 나온 정책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잡겠다는 신용만 하는 거지. 다만 저렇게 정책 대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당에서도 지적하고 한은에서도 지적하고 민간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은 정책 대출을 확대할 수 없고 문제가 된다면 정책 대출을 축소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